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까마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 손에, 사람 이빨에, 사람의 분노 속에서 말입니다. 그 뒤로 그 농부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려도 썩었고 싹이 올라와도 밤새 꺾였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밭엔 귀신이 붙었다. 하지만 귀신은 밭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어느 고을 한 농부가 까마귀를 잡아먹은 뒤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고을 청암리.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이 마을에는 밭 하나로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만수. 43세 사내였고 말이 적고 성미가 거칠었습니다. 만수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옥토였습니다. 넓이는 400평 남짓.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였지만 흙의 질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갖고 온 땅이었고 만수는 그 밭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보리도, 콩도, 조도 유난히 잘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만수는 밭에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뽑아내고 흙을 고르고 물기를 내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흙으로 거먹고 등은 해를 받아 그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까마귀 떼가 내려앉기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6월부터였습니다. 처음 까마귀를 본 것은 보리를 걷어들인 직후였습니다. 만수가 밭에 콩을 심고 있을 때 서너 마리의 까마귀가 밭 가장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야 흔한 새였고 지나가다 쉬어가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까마귀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씨앗을 뿌리면 까마귀들이 따라오며 쪼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댓 마리였던 것이 점점 늘어나 10여 마리, 20여 마리가 되었습니다. 쉿! 저리가! 만수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마귀들은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는 만수도 참았습니다. 짐승이 뭘 알겠나? 배가 고픈 거겠지. 그는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헌 옷을 입히고 삿갓을 씌운 허수아비를 밭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으나 이틀이 지나자 허수아비 위에 앉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막대기를 꽂고 헝겊을 매달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헝겊이 까마귀를 쫓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들은 헝겊을 쪼아뜯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밭 주위에 끈을 둘러 방울을 달았습니다. 바람에 방울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면 까마귀가 놀라 달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들은 방울 소리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방울을 쪼아 떨어뜨렸습니다. 이놈들이. 만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까마귀들은 대담해졌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내려앉았고 만수가 소리를 질러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수가 밭을 메고 있으면 불과 몇 자 떨어진 곳에서 씨앗을 파먹었습니다. 7월 초하루 장마가 끝나고 처음으로 해가 난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장마에 쓰러진 콩대를 일으켜 세우고 북돋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도착한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콩밭이 엉망이었습니다. 막삭을 틀티운 어린 콩대들이 뽑혀 있었습니다. 이삭은 쪼아져 떨어져 있었고 땅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까마귀 발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사람을 놀리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이 밭에 달려 있었습니다.
봄에 심은 보리는 가뭄에 반도체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콩마저 망치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쌀을 사 먹을 돈도 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해가 질 때까지 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까마귀 떼가 울며 선회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만수의 눈에는 까마귀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까마귀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왜 하필 내 밭인가?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웃밭은 멀쩡한데 왜 내 밭만 파먹는가? 까마귀는 오직 만수의 밭에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7월 보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까마귀를 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밭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쫓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한다. 그는 일어나 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것으로 예전에 멧돼지를 잡을 때 쓰던 덫이었습니다. 이걸로 만수는 낫이 아닌 덫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도착한 만수는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어제 까마귀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 거둔 보리 몇 줌을 자루에서 꺼내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덫을 설치했습니다. 일을 마친 만수는 밭 귀퉁이,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밭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까마귀 떼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1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들은 밭 위를 선회했습니다.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유난히 크고 깃털이 유난히 검은 놈이었습니다. 다른 까마귀들보다 몸집이 2배는 커 보였습니다. 부리는 날카로웠고 눈은 구슬처럼 빛났습니다. 그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곡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까마귀가 곡식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다리가 쇠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나머지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선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덫에 걸린 까마귀는 발버둥을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까마귀는 만수를 보고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잡았다.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만수는 까마귀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마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마주쳤습니다. 까마귀의 눈은 유난히 검고 깊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만수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놈이 내 밭을 이렇게 만든 거다. 만수는 까마귀의 날개를 밟았습니다. 까마귀가 비명을 질렀고 날개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는 발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아파? 아프냐고? 만수의 목소리에 이상한 흥분이 섞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까마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그 눈빛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가? 무슨 권리로 나를 저렇게 보는가? 그는 까마귀를 덫째로 들어 올려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짐승이기에 내 밭을 망치느냐?
그 순간 만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무언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까마귀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까마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더 어두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낫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까마귀의 목이 잘렸고 피가 흙 위로 튀었습니다. 하늘에서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곡소리 같았습니다. 만수는 낫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과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다. 이건 정당방위다. 내 밭을 지킨 거다. 그는 까마귀의 시체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몸은 아직 생명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만수가 까마귀를 묻고 밭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혹은 까마귀를 대나무 숲에 버리고 잊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까마귀의 시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는 마당에 까마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도 고기일 테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만수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지만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기다. 까마귀도 새고 새는 고기다. 닭도 먹고 꿩도 먹는데 까마귀라고 못 먹을 게 뭐가 있나? 고을에서는 까마귀를 먹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저승의 사자다. 까마귀를 먹으면 혼이 저승으로 끌려간다. 마을의 무당 김씨도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원혼이 깃든 새다.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신이다. 다 미신이야. 그는 우물에서 물을 올리고 깃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을 다 뽑고 나자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만수는 칼로 까마귀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장, 심장, 간, 모래주머니. 만수는 그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까마귀의 심장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죽은 지 한 시즌이 넘었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심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까마귀를 솥에 넣었습니다. 한 시즌쯤 끓인 후 만수는 불을 껐습니다.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고기 몇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릇을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까마귀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상이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집었습니다. 작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즐겼습니다. 씹어도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계속 씹었습니다. 먹어야 한다. 왜 먹어야 하는지 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국을 들이켰고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아파오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만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우에 방금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자기 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검었습니다. 흙이 아니라 재 같았습니다. 곡식은 하나도 없었고 밭에는 깃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깃털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수가 올려다보니 하늘이 까마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하늘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다른 까마귀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내려오기 시작해 밭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난히 크고 깃털이 유난히 검은 놈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까마귀라는 걸 만수는 알아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만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먹었느냐? 남자도 여자도 아닌,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닌 그 어떤 목소리와도 다른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먹었느냐고 묻고 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까마귀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내 것도 먹겠다. 그 순간 모든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만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만수의 몸을 덮었습니다. 얼굴을, 팔을, 다리를 덮었습니다. 부리로 쪼았습니다.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어제 먹은 까마귀 국의 맛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물독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잤구나. 만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던 까마귀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건가? 만수는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콩대들이 모조리 꺾여 있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것도 있었고 중간에서 잘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까마귀 발자국도 짐승 발자국도 사람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콩대를 뽑아낸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만수는 밭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귀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꿈을 꾸었고 꿈에는 항상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다시 밭을 정리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싹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뿌리도 씨앗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마치 애초에 심지 않은 것처럼 만수는 밭 곳곳에 덫을 설치하고 올가미를 놓고 독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밭 한가운데 모닥불을 지피고 그 옆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잠깐 졸면 그 사이에 곡식이 망가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초췌해졌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박서방, 괜찮소? 이장 송 노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지만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밭이 안 좋다던데. 예. 무슨 일이요? 까마귀 때문이라던데.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무당을 불러보시오. 굿을 해야 할 것 같소? 아닙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밭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풀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밭은 검은 흙만 드러낸 채 죽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밤낮으로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까마귀에 홀린 거야. 가까이 가지 마. 우리한테도 옮을지 몰라. 그날은 8월 보름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밭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와서 나를 죽여라. 차가운 바람이 만수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놈을 죽였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놈도 내 밭을 망쳤다. 내 놈이 먼저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 우리는 비겼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비겼다고 들리느냐? 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고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그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만수의 얼굴 위로 다가왔습니다. 부리가 만수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는 웃었다. 내가 발버둥칠 때 너는 발로 밟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수의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너는 즐거워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느껴라. 그 순간 만수는 느꼈습니다. 덫에 다리가 걸리는 고통, 날개가 꺾이는 아픔, 목이 잘리는 공포, 뱃속이 갈리는 참혹함, 불에 끓는 고통, 이빨에 씹히는 절망,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만수는 밭 한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장님, 박서방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밭 한가운데 눈은 떠진 채였고 입은 벌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피도 없었고 멍도 없었고 부러진 곳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 김무당이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만수의 시신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오? 이 사람의 혼이 몸에 없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간 것입니다. 입을 보십시오. 무당이 만수의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에서 까마귀 깃털이 한 가닥 나왔습니다. 까마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까마귀를 죽였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잡아먹었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군. 까마귀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 이렇게 됐지. 묻어드려야겠소. 만수의 시신은 밭 한쪽 대나무 숲 근처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세우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까마귀에 홀린 사람 묘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 후로 만수의 밭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차지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빈집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하룻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밤새 까마귀 소리가 들렸어. 지붕에서, 마루에서, 침방에서. 그 후로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가지 마라. 왜요? 그냥 가지 말라니까. 이름을 부르면 듣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짐승 이야기 같지만 분노를 삼키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수는 까마귀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밭을, 일년의 노고를, 생존의 수단을 망친 까마귀에게.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까마귀의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에 대한 복수입니다. 만수를 죽인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순간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들판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수를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은 모두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혼자 죽어갔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땅마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